네, 안녕하세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이유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표지 디자인 마음에 드세요? 이거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 업체에 손으로 그림 그리고 여기에 도장 찍어주세요 하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저희 전략원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략원이 어떤 기관이구나,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섰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기관이 어떤 사업을 하는구나, 요 두 가지,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 개소했습니다. 제가 이 개소라는 표현을 썼던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에 개소했을 때에는 R&D 특허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저희 인력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때는 한 100명 정도로 지금 규모의 한 3분의 1 정도 규모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은 저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가 표준특허에 관한 부분, 그래서 표준특허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 R&D 특허성과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속해 있는 부처에 R&D 성과 중에 특허 성과가 얼마나 잘 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해서 안건을 보고하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사지원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R&D 성과물이 특허로 났을 때 그 특허가 제대로 선행기술조사가 돼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진행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빅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 대한 기능을 말씀을 드릴 때 제일 먼저 뭐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요 장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저희는 이제 지식재산처 산하기관인데요. 지식재산처 산하기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6개 기관이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이들이 각자 하는 사업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어차피 다 특허인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헷갈리실 텐데요. 제가 지금 이 한 장의 장표를 표현한 거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재처 산하기관은 기관명에 그 기관의 역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재처 산하기관 중에 사실 제일 먼저 생긴 거는 발명진흥회거든요. 그래서 발명진흥회는 이름이 발명과 진흥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명을 진흥하는 역할, 그리고 IP 인재 육성이 이 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지식재산연구원 보이시죠? 지식재산에 관한 법제라든지 또는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지식재산보호원 있지 않습니까? 지식재산보호원은요,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뉴스에 나올 겁니다. 짝퉁에 관해서 특허 경찰들이 뭐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가장 커다랗게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 그런 부분의 사업도 하고요. 지식재산 보호기 때문에 IP 분쟁에 대응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요, 과거에는 한 개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개 기관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자, 모두들 키프리스 써보신 적 있으시죠? 이 키프리스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특허정보진흥원,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원래 합쳐져 있을 때부터 어떤 부분을 했냐면 R&D의 성과물인 특허가 나왔을 때 선행기술 조사를 하는데 이 선행기술을 특허청의 심사관이 다 100%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어마어마시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눠서 진행을 했었다가 그게 민영화가 되고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됐고, 여기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포함한 인증된 특허 법인들한테 선행기술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선행기술 조사를 하는 기관 중에 국가정보기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심플하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기관명에 전략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재처 산하에서 유일하게 지식재산과 관련된 전략 수립을 하는 모든 사업은 저희 전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하실 부분은 우리 기관에서 R&D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R&D가 전략적으로 성과물이 잘 나와야 되는데 어디랑 컨택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되시면 어디랑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관명을 보시면 이 기관이 뭐하는 기관이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각인을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요. 자, 그러면 전략이라는 게 있을 때 이 전략은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한 가지 단계에서만 전략이 필요한 건 아니겠죠? R&D를 기준으로 했을 때 R&D를 처음에 사업이나 과제에 대해서 기획하는 단계부터,
그리고 과제가 진행되는 저희가 수행 단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수행할 때 그리고 과제의 수행이 끝나서 R&D가 종료됐을 때 그 성과물은 어떻게 활용하지? 라고 하는 성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과에 대한 체크하는 기능 이 모든 것들에는 전략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모든 단계에 저희 전략원의 사업이 쏙쏙쏙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각각의 모든 단계에서 전략에 대한 고민이 되면 무조건 그냥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이 사업 이거는 지제처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가이드를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핵심 가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전문 지식부터 상생 협력까지 4가지인데요. 이 4가지는 저희의 이제 모든 것들하고 좀 맞아 떨어집니다. 앞에 이제 전문 지식을 넣었던 것처럼 저희는 전체 300명 중에 약 한 40%인 125명이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혁신과 미래 전략이라는 핵심 가치 하에서 저희가 미래 빅데이터에 관한 분석을 하고 연간 예산은 1,300억 정도로 상당히 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정부 부처 산하기관의 R&D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창의혁신과 미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서 모든 사업을 적재적소에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저희가 사업을 좀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때는 기획부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사업이나 또는 과제가 기획되기 이전에 정책을 발굴할 때부터 전략은 필요하죠. 그래서 앞에 R&D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저희 특허 빅데이터 센터에서 담당을 해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전략적으로 우리나라한테 가장 빨리 해야 되는가라는 결정을 좀 더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R&D 기획 단계에서는 저희가 특허 동향 심층 분석이라고 해서 2025년, 즉 올해 처음으로 런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동향 심층 분석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기획 단계 그리고 과제에 대한 기획 단계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사업을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R&D 수행 단계에서는 저희 특허로 R&D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IP R&D라는 단어 아시죠? 저희가 이 IP R&D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업을 한지 근 20년이 이제 다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IP R&D가 그냥 고유명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올해의 사업명은 특허로 R&D라는 사업명으로 IP R&D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제가 수행되는 단계, 즉 사업이 기획되고 과제가 런칭됐을 때 각각의 R&D 사업의 과제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 이제 전략 수립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사업이 저희 특허로 R&D 사업입니다. 그리고 성과 분석에서는 저희 정부 R&D 특허 성과 조사 분석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각각의 부처가 얼마나 성과를 잘 내고 있는지 체킹해서 이제 위에 안건으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R&D 성과 활용 단계에서는 R&D가 기업한테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이나 공공연들한테 공공 R&D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직접 창업을 하면 좋겠지만 일부는 창업하고 일부는 기술 이전을 해야 되는 게 결국은 궁극적인 부분인데 그러한 기술 이전을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R&D 성과 활용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이 R&D 정책 수립 단계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좀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장으로 요약을 하면 지금과 같습니다. 저희 R&D 정책 수립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국가전략기술위원회가 안건으로 확인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과기정책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반영한 부분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12대 혁신, 산업혁신에 관한 지원, 그리고 양자회나 국정원이나 등등등 특이 쪽으로 저희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가면 그 분석 결과가 향후 부처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수립을 계획을 할 때 활용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정책 수립 단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R&D 기획 단계에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특허 동향 심층 분석 사업이 있는데요. 이 특허 동향 심층 분석 사업은 크게 2가지 타입으로 운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국가 전략 기술이라든지 첨단 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곳 그리고 유사 중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드리고 공백이나 선정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좀 크게 로드맵 차원에서 확인을 해드린다.
라는 부분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제처의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일부는 지제처 예산으로, 그리고 일부는 직접 수행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행한 과제에 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거 직접 해서 돈 이렇게 줘서 했는데 그 잘 되고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체킹할 수 있는 것이 특허 분석, 품질 진단 및 컨설팅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연구자가 직접 수행했던, 또는 연구자가 자기가 받은 R&D로 특허법인을 뽑아서 했던 그 산출된 아웃풋이 제대로 됐는지를 체킹해주는 사업, 그것이 특허 동향 심층 분석 사업 안에 또 다른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로 R&D 사업입니다. 저희 특허로 R&D 사업은 가장 좀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스텝은 환경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특허에 대한 검색을 수행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이, 그리고 모든 기술이 지금은 한 가지 갈래가 아니죠. 여러 갈래가 하나로 융합돼서 하나의 사업이 되고 하나의 과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트렌드뿐이 아니라 정책에 관한 트렌드도, 그리고 환경에 관한 트렌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특허로 R&D 사업에서는 환경 분석과 특허 검색을 통해서 백그라운드 지식을 기업들한테 심어주는 단계를 갖고요. 그런 다음에 그 백그라운드 지식을 바탕으로 핵심 특허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정량 분석에 대한 핵심 해서 인사이트를 빼내고, 정성 분석에 대한 핵심 특허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분쟁의 위험이 있는지 또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라는 부분을 체킹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머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기업이 또는 대학 공공연히 활용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R&D를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3대 전략인 핵심 특허 대응 전략, R&D 방향 제시 전략, 그리고 IP 창출 전략 외에 기술 사업화 전략까지 총 4가지 전략을 수립을 해드리는 그러한 사업이 저희 특허로 R&D 사업입니다. 다음 R&D 성과 분석 사업입니다. R&D 성과 분석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처가 하는 R&D의 특허 파트 성과를 저희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특허 파트 성과는 특허 성과에 대한 조사 분석과 활용 성과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국가 안건으로 올라가고, 1년 동안 A 부처는 어느 성과가 났고 B 부처는 어떠한 성과가 났습니다. 이런 등등에 관한 보고를 올리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R&D 성과 활용 가장 마지막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학 공공연히 미활용 특허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한 2년에 한 번쯤은 항상 국회에서 국감이 열릴 때 미활용 특허 어떻게 할 거냐 계속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활용 특허에 대한 부분이 본질적으로 TLO의 능력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있는 부분도 분명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활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활용이 잘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IP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TLO한테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 저희 전략원은 전문위원이 전체 인원의 40%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업에 전문위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들어가서 해당 기관의 사업이 잘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 지원 같은 경우는 TLO가 지금 현재 역량이 어느 정도라 어느 부분에 역량을 키워서 가야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고 심층 컨설팅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나와 있는 미활용 특허 어떻게 처리하지?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대학 공공연히 이거 잘 안 팔리는 것 같으니 그냥 없애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과감하게 처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처분 전략과 활용 전략을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보유특허 진단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이제 단계별로 좀 넣어봤는데요. 맨 처음에 어떤 경영에 대한 진단, 그다음에 심층 컨설팅, 그 다음에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성장을 지원해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모더한 사업이 저희 이제 성과 활용에 있는 보유특허 진단, 공공합의 사업화 지원, 그리고 정보활용 우수특허 창출 활용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 가장 또 하나의 저희 전략원에서 지원을 해드린 분이 뭐냐면, 단순히 예산만 주고
단순히 점검하고 단순히 컨설팅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전략원 핵심가치 네 번째가 상생협력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밑에 있는 인터비즈라든지 본부처 로드쇼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평사들과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해서 저희가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와 그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를 별도로 열고요. 그 장소 안에서 대학 공공연히 들어와서 마음껏 활동하고 마음껏 세일즈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플랫폼에 대한 제공도 하고 그리고 사업도 같이 제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저희 특허로 R&D 전략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 특허로 R&D 전략 지원 사업은요. 특허로 R&D라고 하니까 특허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굳이 이 장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식재산권 안에는 산업재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에 저작권이 들어왔을 때 지식재산권인데요. 저희 산업재산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허와 디자인과 상표를 모두 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IP R&D, 즉 이 특허로 R&D 사업에서 취급하는 지재권에 대한 범위는요. 특허만이 아니고요. 특허, 상표, 디자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허와 상표와 디자인에서 R&D 전략을 뽑아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IP를 통해서 R&D를 내실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부분, 그리고 우수 특허를 확보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빠른 IP 사업화로 성공적으로 기업들이 안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 기업과 우수 기관이 탄생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사업, 한마디로 그 사업이 저희 IP R&D 특허로 R&D 사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기관의 본부장님들은 대부분 저희가 요 부처 지원 사업 섹션 안에 들어가서 지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기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요, 기업들이 별도의 경쟁 없이 들어와서 사업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계신 기관들이 모두 다 저희 쪽 이제 특허 지재처 쪽으로 사전 수요를 제출을 해주시고 그 수요에 따라서 지재처에서 예산을 마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되게 쉬운 사업은 아니거든요. 저 보시면 저희 사업에 들어오려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경쟁률은 3대1이고요. 최고 경쟁률은 6대1입니다. 물론 2대1짜리도 가끔 사업별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IP R&D 하는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재수3수가 기본이에요. 저희 사업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렵게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처가 고루 R&D 성과를 잘 내게 하기 위해서 지재처도 예산을 마련하고 또 R&D 예산에서도 특허 분석 예산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경쟁 없이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실장님이나 본부장님들께서는 이 특허 몇 건 내는 거, 뭐 과제별로 몇 건 이게 그닥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저희 특허로 R&D 사업을 지원 받았을 때 과연 기업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까? 이건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이제 과제별 평균입니다. 특허 창출 전략 한 3.9건, 핵심 특허 대응 전략 한 4건, R&D 방향 제시 전략이 한 6.5건 이렇게 건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과제가 진행되는 3에서 5개월 동안 나오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보고서를 그냥 뭐 꽂아놓는 것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사에 대한 결과만 주고 인사이트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라는 것들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각 기업한테 저희가 3에서 많게는 5개월 동안 같이 작업을 하면서 기업이 특허를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구나. 내가 특허를 어떻게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해야 IP적인 리스크를 갖지 않겠구나. 이런 부분을 기업들이 느낄 수 있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드리는 것도 이 사업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물론 별도 교육도 있습니다만 당연으로 들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래 칸은 뭐냐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성과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이 특허로 R&D 사업을 지원을 해줬더니 보시는 것처럼 R&D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가 약 한 800억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투자유치는 과제당 평균 6.6건의 투자유치 성과가 있었습니다.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상당히 큰 투자를 받고 저희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자마자 어떤 거는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R&D는 결국은 기술이 진일보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에 대한 성능의 향상의 효과가 수행전과 수행 후 했을 때 한 80%의 효과가 있다.
결국은 기술에 대해서 물론 특허는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이고 또 공지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그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을 특허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R&D가 좀 더 진일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구나 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기간의 단축입니다. 대략적으로 반년의 단축이 좀 있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받은 것들에 대한 평균을 내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결국은 저희 사업의 지원 성과고 기업이 받는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기업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 클로봇이라는 기업인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기 전과 후입니다. 여기는 특례 상장을 했어요. 저희 사업을 지원받고 나서 바로 이제 특례 상장을 24년도 했고요. 지원은 22년도 초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저희 사업 지원하기 전에는 평균 4건의 특허 출원이 있었어요. 로봇 회사인데요. 그런데 저희 사업을 받고 나서 갑자기 8배 정도가 올랐죠. 평균 30개. 그래서 특허 출원을 하고 그러면서 2년 동안 준비해서 특허로 해서 특례 상장에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처럼 기업이 직접적으로 그들에 대한 사업을 키우고 그들이 뭔가 올라갈 수 있고 한 텀 더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특허로 R&D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번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인프라 사업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교육은 발명진흥이지만 특허 전략을 수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은 저희가 인프라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공공연의 기업한테는 8주 동안 특허 법인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만을 위한 교육이나 그들만을 위한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몸담고 계시는 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전담기관에서도 지재권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 좀 아시고 있어야 사업을 할 때 좀 더 감안하시고 KPI나 이런 거 내실 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전담기관 대상으로도 기초 소양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기관 그리고 오지 않은 모든 정부 부처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요. 신규 사업할 때 기획할 때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의 동반자 그리고 지식재산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가이드도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정보의 공급자 역할을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식재산 주권 그리고 저희 권리를 잘 확보해서 기업들이 각각의 부처의 사업으로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